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지3D입니다. 자, 이번 쉐이더 강의는 요 간판 만들기예요. 요 간판 만들기 있는데 뭐 배경 쪽에서도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UI 쪽에서도 뭐 쓸 수 있고, 이펙트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움직임 자체를 간판이 아니라 뭐 다른 요소로서 활용을 한다면은 뭐 그런 요소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움직임을 간판에다가 이용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두 가지가 이렇게 교대로 움직이는데, 그냥 옆으로 슥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정된 시간 동안 보여줬다가 이제 지정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바뀌는데, 그게 이제 그냥 쓱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사사사사삭 하고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좀 제작을 해봤고, 그리고 속도에도 가속은 없지만 감속의 개념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땐 빠르다가 서서히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간판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 그리고 확대하면은 이렇게 망점이 있고, 네, 확대하면 망점이 있고, 그냥 뭐 적당히 멀면 좀 덜 보이겠지만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망점이 보이도록 또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것들이 이제 위에 레이어층이 있다 보니까 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주변을 더 반사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요 가운데 센터에서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이미지는 요건데, 그냥 AI에다가 그냥 제가 마침 이거 이미지 간판 이미지 뽑아달라고 할 때 괜히 분식이 좀 땡겨가지고 분식집 이미지 두 장이 이렇게 나란히 겹쳐져 있는 걸로 좀 뽑아달라 라고 이제 AI를 써가지고 뽑아낸 거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의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여기가 딱 절반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절반으로. 뭐 이게 만들기에 따라서는 뭐 3장, 4장, 5장을 요 한 장 안에다가 그냥 넣어도 돼요. 이렇게 간판 하나, 이렇게 간판 둘, 간판 셋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딱 절반씩으로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딱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간판을 제작을 해봤고요. 이번 강의 때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티리얼을 먼저 m_sign 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 원기둥을 하나 복사해서 옆으로 배치했습니다. 요 간판은 그냥 간단하게 언리얼에 있는 원기둥이랑 뭐 박스랑 그런 걸로 그냥 프레임 조합만 하고 만들어 본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간판 같은 걸 제작하실 때는 프레임을 이쁘게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는 요것만 뭐 UV를 잘 가지런하게 펴서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머티리얼을 우선 적용을 하고요. 네,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간판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불러오고, 자, 그리고 이걸 원기둥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그냥 원기둥형 간판으로 만들 거니까 원기둥 메시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 텍스처 샘플러를 뭐 우클릭해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에 뭐 베이스 컬러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샘플러 소스를 프롬 텍스처 에셋이 아니라, 얘는 어차피 뭐 상하 좌우로 계속 타일링이 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텍스처이기 때문에 그냥 쉐어드 랩으로 바꿔서 샘플러 소스 개수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뭐 베이스 컬러에다가 넣고 저장만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당연히 뭐 매핑만 잘 된 상태일 뿐이고, 뭐 여기에서 뭐 따로 반응하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요 움직임부터 만들 거예요. 이 잠깐 멈췄다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 움직임 있죠? 이거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텍스처 코디네이트, 즉 이 텍스처의 좌표계를 움직이기 위한 좌표 값을 먼저 꺼내야 되겠죠? 당연히 먼저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덧셈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뭘 더할 거냐? 시간값을 더하는 거죠. 시간값을 더하는데, 가로 방향으로만 우리가 움직일 거지 뭐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어펜드 벡터를 이용을 합니다.
요 어펜드 벡터는 이제 뭐 스케일러든 또는 벡터 값이든 두 개의 스케일러를 뭐 물리든 뭐 한 개의 벡터와 뭐 한 개의 스케일러를 물리든 또는 벡터끼리 물리든 해서 일종의 벡터의 차원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하면은, 자 이렇게 컨스턴트를 하나 꺼내는데 얘는 한 가지 값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 RGBA 채널로 치면은 뭐 R 하나 또는 G 하나, 그 하나라는 값밖에 표현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펜드에서 A랑 B에 넣게 되면은 얘는 이제 X랑 Y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X,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봐도 여기 2를 넣으면은 빨간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2를 넣으면은 이제 R과 G 채널 두 가지가 모두 1이니까 노란색이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빨간색에 빵으로 하고 초록색에다가는 여기가 1이다, 즉 초록색 값이 많다 라고 하면은 얘는 초록색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어펜드에 또 하나 물려서 이번엔 X, Y가 들어왔고, 이제 여기 뒤에다가 이제 Z를 하나 더 물린다면은 여기다가 하면 이제 약간 뭐 파란색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땡파랑보다는 약간 연파랑 시안 같은 색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이 또 0이면 빨간색 0, 초록색 0, 파란색 0이면은 진짜 완전 땡파랑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빨간색에 1이 들어가고 초록색 0 그리고 파란색이 1이면 그러면 보라색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자주색인지 보라색인지. 그리고 여기에 뭐 어펜드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여기는 알파 채널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뭐 색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뭐 채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원을 늘릴 때, 요럴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어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펜드가 꼭 컨스턴트끼리만 되는 건 아니고 투 벡터랑 이제 뭐 이렇게 하나 컨스턴트랑 투 벡터랑 합치게 되면 얘는 x, y, z가 되겠죠. 여기로 이미 x, y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게 z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역시 파란색이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근데 이 차원은 이제 보통 쉐이더에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의 개수는 RGBA 4개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펜드가 이제 x, y, z, w를 넘어가는 순간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최대로는 x, y, z, w까지만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나 색이 결정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펜드를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여기 x에다가 넣고 요 y에는 빵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x에는 시간값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y에는 아무런 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덧셈을 하는 거죠. 그러면 x랑 덧셈을 해가지고 x 쪽으로 무한히 증가하는 상태가 되고, y랑 0이랑 덧셈을 하게 되기 때문에 y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텍스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드득드득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퍼포먼스 쪽에서 리얼타임 뷰포트 누르시면 계속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재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블러가 미친 듯이 일어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템포럴 안티엘리싱 또는 템포럴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시축에 따라서, 즉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제 적당히 안티엘리어싱을 걸어주는 그런 기법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격하게 움직일수록 고스팅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죠.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내려다가 보면은 네, 여기 고급이라고 하는 항목이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펼쳐져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드시 펼쳐야 돼요. 그래서 요 바탕 클릭해서 그냥 머티리얼, 이 디테일에서 머티리얼 상태에서 이 고급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여기 픽셀 애니메이션 보유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픽셀 애니메이션, 즉 이렇게 시간값으로 텍스처의 좌표를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얘가 이제 템포럴에 포함이 되는 걸 좀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별 문제 없죠. 네, 코스팅으로 뭉개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뭐 됐죠. 네, 뭐 요거까지는 됐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그냥 계속 뭐 그냥 뭐 초당 계속 회전하는 이런 느낌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도니까 또 좀 정신도 없기도 하고. 자, 그래서 먼저 곱셈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값에다가
기본값으로는 뭐 1초당 1이라는 값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 1, 2, 3, 4, 즉 1초마다 한 바퀴 도는 느낌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절반만큼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곱하기 0.5를 해서 그러면 거의 2초에 한 번씩 도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바뀔 겁니다. 네, 뭐 잘 돌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돌고 있으면은 자,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먼저 이런 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좀 멈췄다가 이렇게 서서히 감속하면서 멈추고 또 서서히 감속하면서 멈추고 이런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뭐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역시 저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계산하진 않아요. 그냥 공책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 계산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계산을 해주는 게 여러모로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계산기를 이용하실 때에는 나름의 규칙을 좀 스스로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좋아요. 뭐 수학이라 그래서 꼭 규칙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본인만의 규칙을 좀 정해놓고 하면은 좀 잘 되는 편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좌표계의 요 가로 방향을 시간이라고 본다면은 요 세로를 이제 움직이는 양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지금과 같은 상태는 시간값이 계속 x에 더해지다 보니까 계속 그냥 바뀌는 거예요. 좌표가 그냥 계속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가 휙 하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멈추고 휙 하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서서히 멈추고 또 휙 하고 했다가 이렇게 서서히 멈추는 이런 움직임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그래프를 좀 만들어내냐, 이제 이쪽이 시간이고 움직이는 양이라 그랬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1초에 다다를 때는 즉 빠르게 움직였다가 서서히 감속하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감속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바뀌지? 오케이,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또 다시 빠르게 휙 하고 2초에 빠르게 도달하는 듯 하다가 거의 서서히 멈추는 이런 듯한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좀 재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이제 2초로 흐를 때 1초에서 1.5까지는 빠르게 위치가 변화하다가 그 다음에 1.5에서 2에 도달하는 요 사이는 좀 많이 서서히 느리게 변화되는 듯한 느낌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플로어 x를 할 겁니다. 요게 뭐냐면요, 그 프랙처 함수예요. 그 보통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프랙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요 프랙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요 녀석은 이제 그 소수부만 남기고 정수부를 버린다라는 표현이 좀 인터넷에 많아요. 검색하면은.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요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좌표계를 보면은 이 x축에다가 시간값을 계속 무한히 더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 x축의 값이 좀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가깝게 보이는데 그냥 y축만 남아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프랙처 함수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0과 1 사이의 값으로 계속 되돌려요. 무한히 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결하면은 마치 그라디언트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네, 0과 1 사이의 소수부만 남기고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정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x는 시간값에 따라서 계속 무한히 올라가는 이런 값이 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요거를 x 빼기 플로어 x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옆으로 계속 가더라도 무조건 이제 1초가 되는 순간 다시 0으로 값을 되돌리고, 그랬다가 2초가 되는 순간 다시 0으로 되돌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되돌려졌다가 올라갔다가 되돌려졌다가는 이런 톱니 바퀴 또는 톱날 같은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 그래프를 좀 구부러뜨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이제 구부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요 그래프를 구부러뜨리기 이전에 약간 기존에 만들었던 요 간판을 보면은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아예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멈췄다가 돌아가는데 서서히 감속하는 듯한 효과가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커브를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주 쓰는 게 뭐냐면은 이제 먼저 이거를 괄호로 닫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일단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1을 해서 반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 번 더 괄호를 쳐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죠. 제곱을 해줍니다. 한 3 정도 제곱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1-로 이렇게 반전을 해주면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효과가 생기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재생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재생은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감속 계속 꾸준히 감속하지만 멈추는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감소하는 듯한 모션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최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됐다가 최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됐다가 최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듯한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멈춰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정지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더 정교하게 그래프를 만들어 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먼저 얘를 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 곱하기 2 정도를 해볼게요.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그 1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니까 요만큼으로 이제 크기가 커졌겠죠. 이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크기 값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먼저 또 괄호를 한번 치고요. 여기 쉼표를 넣고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넣은 다음에 요 맨 앞에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요 민이라는 그 함수를 넣어줍니다. 요 민은 이제 미니멈이라고 그래서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요 지정한 값보다 큰 값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까지 있었는데 최소값을 이제 1로 고정하니까 요 2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버려지면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1이랑 비교를 했을 때 1보다 큰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1로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무는 정체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커브를 만들기 위한 구간이에요. 커브를 만들기 위한 구간과 정체가 되는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를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괄호를 치고 제곱을 좀 해주고 먼저 반전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1로 반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괄호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곱을 넣어준 거죠. 제곱을 하고 뭐 좀 더 감속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뭐 3, 뭐 4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휙 하고 움직이다가 확 하고 멈춰서 상당히 오랜 동안 정체되다가 또 재생이 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뭐 애니메이션으로 치면은 뭐 에이징 아웃 뭐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좀 급격하게 할 거냐 뭐 느긋하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취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괄호를 치고 요 앞에서 마이너스 1로 반전을 해주면 네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재생이 됐다가 슥 하고 아예 멈춰서 쭉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1초가 되는 순간 다시 애니메이션이 휙 하고 재생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 또 휙 하고 재생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 또 휙 하고 재생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 하는 식으로 일단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완성은 참고로 아니에요. 이대로 했었을 때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차근차근히 좀 알아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설명을 위해서 요 프랙처 함수를 요 만들어 둔 건 있죠. 자 요거를 만들어 둔 건 있는데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먼저 네 여기서 먼저 그냥 한 여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프랙처를 가지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자 2를 곱하기를 해줍니다. 2벡터를 꺼내서 여전히 이제 우리는 가로축에다가만 어떤 행위를 할 거지 세로축에다가 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 프랙처에다가 곱하기를 가로축에다가만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다가 그냥 1을 곱해서 그냥 곱하지 않는 거죠. 그냥 1 곱하기 1은 그냥 원본 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축이 좀 더 큰 느낌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곱셈을 좀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미니멈, 이 민을 쳐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컴포넌트 마스크로 채널을 하나 빼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요건데 자, 하나 또 빼서 비교를 해봅니다. 오케이. 네, 타이밍 맞게 잘 캡처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녀석의 그라디언트는 여기서 0이고 이렇게 쭉 갈수록 여기서 딱 1이에요. 0과 1로 딱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그라디언트는 보면은 이게 뭐 빨간색에서 좀 덜 보이긴 하겠지만 또 요만큼이 조금 더 얘보다 여기는 뭔가 부드럽게 이렇게 쭉 가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가 뭔가 여기까지 부드럽고 여기는 그냥 같은 색으로 좀 반복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여기는 이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다면 이전 거는, 그때 얘는 이제 여기서 1이 되고 여기가 2인 거예요. 여기까진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0과 1과 2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미니멈으로 1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럼 1보다 큰 값들은 모두 다 1로 되돌리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0, 1이지만 여기도 1이에요. 즉 요만큼이 전부 다 1이 나오는 거고요. 요만큼의 그라디언트만 0에서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 이걸 가지고는 이제 뭐 할 거냐. 자, 여기서 먼저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R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니까 G는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좀 계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요 앞에서부터 해도 되긴 하겠네요. 좀 뭐 최적화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G에다가는 애초에 뭐 곱셈이나 뭐 미니멈을 걸 필요는 없다 보니까 좀 아끼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네, G는 아예 건드리지도 말고, 여기에다가 뭐 곱하기 1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미니멈을 1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R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얘를 이제 1-를 가지고 한번 반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반전을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반전이 돼서 더 적나라하게 잘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더 적나라하게 더 잘 보이겠지만 이제 반전을 하다 보니까 요만큼 이제 0에서 1에서 1이었던 게 이제 여기는 쭉 0, 0, 0, 0, 0, 0이 되어버린 거고, 여기서 0 그리고 여기까지 1의 값으로 남아버린 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파워를 이용을 해도 되고, 저는 뭐 파워는 이게 굳이 뭐 컨트라스트 같이 뭔가 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제곱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저는 좀 고정된 값을 쓰는 걸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건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감속 타이밍을 이제 조절하고 싶다 간판별로,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컨스턴트로 뭐 에이즈 아웃 뭐라고 해야 되나, 에이즈 아웃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두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빼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뭐 모든 간판들이 뭐 이 정도의 감속 커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하면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의 취향으로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반전을 해줘요. 자, 요렇게 썼을 때 요 커브가 기존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커브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이제 반전을 하고 3제곱을 하고 다시 반전하는 걸 통해서 이런 커브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스퀘어 루트만 한 번을 걸면은 약간 이런 커브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스퀘어 루트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 커브가 좀 더 확실하게 팍하고 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좋겠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취향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G랑 합치는 거죠. 앞에서 했듯이 지금은 이제 컴포넌트 마스크로 두 개를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단일 채널이죠. 그래서 요거를 텍스처 좌표계 X 그리고 얘를 텍스처 좌표계 Y로 이렇게 합쳐서 이제 X, Y 값으로 만들어주고 이 값을 요 UV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여기가 이제 반복되는 값이 없어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요. 왜 텍스처 좌표계에다가 이런 짓을 했는지. 요건 좌표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시간값에만 요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실수를 X 좌표계에다가만 좌표계 덧셈 과정이 거쳐져야지 좌표계를 저렇게 수정하면 안 돼가지고, 자 요거를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시간값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값이 0에서 1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확 하고 가속되다가 서서히 감속되는 듯한 이런 X축에 대한 시간이 만들어졌죠. 이 녀석도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은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냐? 그 Y축에다가는 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필요는 없고 X축에다가만 반응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표계에다가 이 시간값을 그대로 덧셈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멈춰 있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자, 멈춰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죠. 고정됐다가 돌다가 고정됐다가 돌다가 고정됐다가, 네, 이런 식으로 도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이제 아까도 요 그래프대로 했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점이 바로 요건데, 지금 얘가 간판이 이제 이미지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면 기준으로 한 번 돌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이미지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돌면 처음 이미지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교대로 어떻게 보면 반바퀴를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얘가 한 바퀴 전체를 다 돌아버리니까 이게 뭔가 그 간판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반바퀴만 돌도록 저 그래프를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계산식을 고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고칠 거냐. 자,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이 1초가 움직일 때 좌표가 1만큼 움직여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텍스처가 한 바퀴를 다 돌아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1초당 0.5씩, 즉 반바퀴만 회전하고,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났을 때 또 반바퀴만 움직이면 그만인 거고요. 또 그 다음 1초가 지났을 때 반바퀴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보면은 0에서 1초까지 도달할 때는 반바퀴 움직였어요. 자, 근데 다음 1초가 됐죠. 근데 여기서 요 프랙처 함수의 특징은 소수부만 남기고 정수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0과 1을 벗어나는 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도달했었을 때 다시 0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냐? 처음에 1이라는 간판이 있고 2라는 간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뭔가 1에서 2로 재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2에서 1로 재생이 다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에서 2로 재생된 다음에 다시 1에서 2로 재생되고 다시 1에서 2로 재생되고, 즉 좌표의 처음으로 다 초기화돼서 되돌아가 버리다 보니까 처음에서 두 번째로 재생, 처음에서 두 번째로 재생, 처음에서 두 번째로 재생, 처음에서 두 번째로 재생,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최종적인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요. 자, 0에서 0.5까지 반바퀴 돌아서 이렇게 재생하고, 그 다음에 정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간판으로 넘어가는 모션이 나오면서 또 정체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도 이 좌표의 이동은 반바퀴 정도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이 첫 번째 그래프를 A라고 할게요. 이게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원래는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지만 뭐 일단 쭉 썼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렇게 앞에 제 뒤에 여기 먼저 괄호를 치는 거예요. A는 하고 뭐 1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이렇게 괄호를 좀 쳐줍니다. 자, 이렇게 좀 괄호를 치고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절반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뭐 곱하기 0.5를 이용해서 절반만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0에서 절반만큼 움직이고 정체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재생, 돌아가서 재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밑에 줄에다가 B라고 치는 거예요. B는 하고 여기에 먼저 플로어 그리고 X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어는 이제 내림이라서 이 소수부를 버리고 모두 다 이제 정수부 쪽으로 다 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0.5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절반만큼이니까 뭐 1 나누기 2 해서 이제 뭐 0.5가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똑같이 절반만큼 나누고 절반만큼 나눠서 이렇게 좀 완만한 계단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요 a를 더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기 a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0에서 절반만큼 애니메이션 재생하고 멈춰 있다가 0.5에서 1로 재생하면서 다시 멈춰 있다가 1에서 1.5로 재생하면서 멈춰 있다가 1.5에서 2로 재생하면서 멈춰 있다가 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돼요. 왜냐? 이게 뭐 이게 뭐 플로어나 미니멈 같은 것만 빼고 놓고 보면은 결국 이건 수학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 산수예요. 뭐 저같이 이제 수포자도 알 수 있는 산수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거를 먼저 나눗셈을 하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절반만큼 나누기 하니까 절반만큼 내려오고, 얘도 이제 절반만큼 내려오고, 얘도 절반만큼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완만한 이제 계단이 된 값에 이제 a를 더했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0 더하기 0.5 하면은 결국 0.5가 쭉 되겠지만, 여기부터 이제 0.5 더하기가 되는 거죠. 0.5 더하기 0은 이제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도 이게 뭐 1. 몇이죠 이거? 0.42 0.42 더하기 뭐 0.5면은 뭐 0.92쯤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0.5랑 요 그래프를 쭉 더했을 때 그대로 위치가 계단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초당 절반만큼만 움직이고 초당 그 위치에서 또 올라가고 또 초당 그 위치에서 또 그 절반만큼 올라가는 이런 커브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쉐이더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할 거냐? 자, 요 어펜드는 이제 x축에만 더하고 y축엔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x, y 좌표로 만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요 어펜드 바로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계산을 다시 이어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곱하기 0.5를 하면은 여기까지가 딱 a예요. 여기까지가 a고요. 그 그래프로 쓴 a까지가 딱 저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 이제 시간값에 해당하는 위치는 여기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 여기 어펜드 필요 없네요. 아까 제가 잘못 계산한 부분이라서 여기 필요 없고요. 빼고 이렇게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얘도 필요 없죠. 제가 아까 그 투벡터 기준으로 잘못 계산했을 때라서 저런 것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A. 그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 시간이에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가 X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X고요. 여기가 A. 그다음에 이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 시간값을 한 번 더 이 플로어 먼저 이 x에다가 플로어를 걸고요. 여기에 절반으로 해줍니다. 그래 이제 그 시간값이 딱 0,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0, 0.5, 1, 1.5, 2, 2.5, 3, 3.5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펼쳐보면 흰색인데 시간값은 무한히 올라가는 값이기 때문에 뭘 해도 흰색으로 보여요. 어쨌든 얘의 시간은 0, 1, 2, 3, 4, 5가 아니라 0, 0.5, 1, 1.5, 2, 2.5, 3, 3.5, 4, 3.5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 값을 요 A랑 더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딱 B까지의 과정이에요. 여기가 B예요. 자, 요렇게 계산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요 값을 요 어펜더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아직 안 넣었죠. 지금 한 바퀴 돌고 멈추고 한 바퀴 돌고 멈추고 한 바퀴 돌고 멈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어펜드에다가 넣어주면 반 바퀴 돌고 멈추고
반바퀴 돌고 멈추고, 반바퀴 돌고 멈추고, 반바퀴 돌고 멈추고.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쭉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네, 한 바퀴 돌고, 아니 반바퀴 돌고, 반바퀴 돌고, 반바퀴 돌고, 반바퀴 돌고. 뭐 얘보다 빨리 도는 건 그냥 얘 시간이 좀 더 빨라서죠. 뭐 얘만큼으로 느리게 하고 싶다 하면은 결국 요 여기가 이제 실제 시간이죠. 요 x 요 녀석의 시간 값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서 뭐 로테이트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고 좀 더 느리게 뭐 0.3 정도로 넣고 저장을 해주면은 좀 더 느리게 돌겠죠. 천천히 돌고 이렇게 되고 돌고 멈추고 도는데 감속하면서 멈추고 또 감속하면서 멈추고 네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뭐 요거만 해도 뭐 광고판으로 쓰기에 무난하진 않지만 일부러 좀 더 멋져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사사사사삭 하고 바뀌는 듯한 요런 간판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이제 저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저거는 뭐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결국 이게 회전하는 시간값의 그 타이밍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얘가 결국 얘부터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 일종의 딜레이 타임이 있는 거죠. 얘가 재생되고 점 몇 초 뒤에 얘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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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딜레이 타이밍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딜레이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역시 요 텍스트 코디네이트 복사해서 요 앞으로 한번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또 딜레이 타이밍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컴포넌트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로축 요 V 또는 G에 해당하는 채널만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세로축이죠. 자, 이 녀석 그 자체로서 일종의 그 딜레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은 흰색이니까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냥 얘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갈수록 요 검은색일수록 좀 더 늦은 타이밍에 움직이는 느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게 계단식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여기서 먼저 곱하기를 해줍니다. 곱하기를 해서 뭐 이것도 취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인 뭐 디바이드 뭐 간판 나누기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뭐 한 6개쯤으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6을 곱하고요. 자, 곱했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 뭐 여기가 다 흰색처럼 보이는 거지만 여기가 실제로 이제 곱하기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0에서 여기까지가 1인데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 그라디언트가 끝나는 요 구간이 이제 1이고 그 다음 여기부터 2, 3, 4, 5, 6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곱하기를 하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로어, 이제 얘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딱딱하게 움직이고 있죠. 탁탁탁탁탁탁 하고 밀려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네, 정수만 남기고 소수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0, 1, 2, 3, 4, 5, 6에 해당하는 값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디바이드를 이용을 해서 요 사인 디바이드를 그대로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0, 1, 2, 3, 4, 5가 있고요. 내림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0에서 0.9몇에 해당하는 이런 값으로 나와요. 계단식으로 딱딱딱딱딱 하고 떨어지게 되죠. 자, 요 값을 어떻게 하느냐, 더해주는 거예요, 시간이랑.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구간만큼은 이제 시간이랑 그대로 덧셈을 하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1 더하기 1 하니까 이제 얘는 더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0.8 뭐 0.7 몇 더하기 시간값이니까 얘는 0.7 몇 초 뒤에 돌 거고, 얘는 0.6 몇 초, 이게 아니죠.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여기 0이니까 이제 얘는 이제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얘는 0.1 몇이니까 0.1 몇 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0.3 몇 초 더 빠르게, 0.6 몇 초 더 빠르게, 0.7 몇 초 더 빠르게, 0.9 몇 초 더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다다다닥 하고 돌아요. 요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탁탁탁탁탁 하고 돌죠. 여기에다가도 뭐 취향껏 그 감속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여기 구간까지는 엄청 빠르게 타라라락 하고 돌다가 여기서만 탁탁탁 하고 천천히 도는 듯한 느낌으로도 뭐 얼마든지 만들기에 따라서 만들 수 있죠. 뭐 이런 스퀘어 루트나 파워 같은 곡선을 만들기 위한 함수를 넣어서 제곱의 근이나 제곱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트락 하고 도는데 여기선 탁탁 하고 돌죠.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제곱을 통해서 이제 다다닥 드르륵 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타이밍을 좀 바꿔볼 수도 있죠. 뭐 이런 건 다 취향입니다. 닥닥닥 드르륵 가는 느낌이 되죠. 뭐 이게 개수가 6개로 적어서 그런데 뭐 한 20개 하면은 티가 좀 이게 확 날 거예요. 네, 여기는 탁탁탁탁탁탁 하는 느낌이 들죠. 여긴 거의 확 도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여기는 계단식으로 탁탁탁 도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차를 돌고서 돌릴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도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도는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뭐 10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하는 간판 느낌 자체는 이제 잘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뭐 간판 타이밍이라고 해보자. 사인 뭐 타이밍. 네, 이렇게 이름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잘 넣어두고, 자, 깔끔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만들 거냐? 여기 있는 이 점을 만드는 거죠. 이 점 만들기 들어갈 겁니다. 자, 저 점 만들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제 뭐 할 거냐? 자, 요걸 또 이용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자,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또 이용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투벡터를 꺼내볼게요. 컨스턴트 투벡터 꺼내서 뭐 한 100개, 200개쯤 해볼게요. 왜 100개, 200개쯤 넣느냐? 이거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100개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이를. 자, 여기서 이제 프렉 함수를 이용을 해서 0과 1의 소수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얘는 좌표의 크기가 0에서 100이에요.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 프리뷰로도 보면 뭐 발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프렉으로 되돌리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이게 기계적으로 이 좌표 패턴이 엄청나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런 패턴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요 뒤에 뭐 더하기 뭐 마이너스 1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빼기 1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요 좌표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제 요 귀퉁이가 1이고 여기 귀퉁이가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요거를 이제 좌표의 그 위치를 가운데를 빵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요 귀퉁이를 플러스 1로 바꿔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뭘 할 거냐? 랭스 함수를 꺼내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동그라미 파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1 마이너스 반전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동그라미 파문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랭스를 했었을 때는 요 가 쪽에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정확히 1이 아니라 1을 초과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반전을 했었을 때 여기 값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전부 다 요 가장자리는 0인데 요 바깥쪽은 다 마이너스거든요. 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동그라미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할 건데, 제곱을 했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음수랑 음수 곱하기를 하면 양수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요 1-한 값을 세츄레이트 포화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0을 초과하는 값이 0 미만의 값들, 음수 값이나 1을 초과하는 양수 값들을 다 0과 1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츄레이트에다 넣으면은 여기는 0과 1 값이 나오게 되지만 요 0 밑으로 여기가 다 이제 0이 돼요. 음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야만 부드러운 동그라미 파형이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뭐 이거랑 곱하기를 하는 거죠. 요 텍스처랑 요 동글뱅이랑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약간 전광판 같은 그런 다이오드 같은 느낌이 이렇게 좀 들게 되겠죠. 100개도 좀 적은가 싶네요. 일단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100개도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개수를 조금 더 늘려 볼게요. 뭐 한 200개, 200개 뭐 늘려 봤습니다. 뭐 많이 늘어났죠. 자, 이렇게 늘리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왜 요거를 근데 놀랍게도 200, 200 해도 다행이긴 한데 뭐 이렇게 가시죠. 뭐 이게 비율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짜그라질까봐 그런 건데, 그래서 세로축에다가 이제 곱하기를 해서 좀 이게 크기에 따라서는 이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늘렸을 때는 좀 이렇게 정원형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정원형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넣어봤는데 다행히 정원형으로 잘 보이네요. 네, 요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자, 얘가 크기를, 간판의 크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줄였었을 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요 LOD의 크기가 그 항상 균일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을 때 뭐 조밀해서 보기 좋다라고는 하는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다이오드 크기가 같이 커져 버리니까 요건 요거대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꺼낼 거예요. 이 오브젝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노드의 역할은 요 액터를 선택했었을 때 이 스케일 값 있죠. 요 값을 그냥 받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요 값을 그냥 받아와요. 자, 근데 뭐 간판의 모양에 따라서는 요 채널을 어떤 걸 가져와가지고 요 스케일 값에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곱셈을 해야 되느냐가 좀 경우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형 전광판으로 그대로 갈 거고 뭐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줄이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만 늘리거나 요렇게만 키울 거다 라고 한다면은 뭐 X랑 Y는 같은 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오고, Z는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Z만 좀 따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제 얘가 이제 어쨌든 Z가 세로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Y랑 곱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X나 Y는 일단 수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X랑 뭐 X 또는 뭐 Y랑 X랑 곱셈을 통해서 좀 더 타일링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펜드 벡터를 꺼내서 요 X랑 Z만 먼저 넣어준 다음에, 그럼 X, Y가 되죠. 얘가 요거를 곱셈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B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가 너무 짜부대 보이니까 요 Y축만 개수를 좀 줄여볼게요. 100개로 80, 70개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정직한 비율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지금 단순히 여기에서 타일링한 개수뿐만이 아니라 오브젝트 스케일에 따라서 가중치가 붙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요 상태를 기준으로 크기를 늘려도 요 전광판의 요 동글뱅이 개수가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사이즈가 고정이 되는 거죠. 요 LOD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여도 똑같은 비율을 유지하고요, 키워도 똑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뭐 크기를 키운다고 사이즈가 더 커 보이거나 더 작아 보이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이 오브젝트 스케일을 곱하는 걸 통해서 방지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은 얘가 뭐 전광판 패턴을 넣은 것까진 좋은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 가장자리보다 막 자글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가운데부터 막 이렇게 자글거리기 시작하자 막 전광판이 미친듯이 박살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 문제는 왜 생기느냐? 뭐 옆에는 당연히 처리를 했으니까 그게 없는 것 뿐인데 얘는 그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이 모니터는 픽셀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은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그 픽셀의 개수보다 더 적은 개수로 이제 얘네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요 LOD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가 일반적인 텍스처로 요 동글뱅이를 그렸으면은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텍셀 덴시티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그 저해상도의 텍스처로, 즉 민맵이 동작하면서 텍스처가 적당히 블러리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는 프로시저한 패턴이기 때문에 민맵의 개념이 없어요. 즉 어떤 거리가 되더라도 무조건 이 개수를 다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무아래 패턴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픽셀의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가로가 한 100개 정도가 된다. 근데 이게 거리가 멀면은 픽셀의 개수는 100개도 안 될 텐데, 쉐이더는 이 200개의 패턴을 100개도 안 되는 픽셀 안에다가 어떻게든 우겨 넣어서 그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아래 패턴이 일어나면서 막 박살나고 깨지는 것 같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 쉐이더 상에서 민맵을 만들어낸다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요 텍스처 패턴, 요 텍스처 코디네이트에다가 요 오브젝트 스케일이랑 요 좌표계 곱해서 요 큰 값이 있죠. 요 좌표계의 요 굉장히 큰 값, 요 녀석이 아니라 요 녀석, 요 곱한 값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뒤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자, ddx라는 걸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y라고 하는 걸 꺼낼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얘는 약간 뭐 복잡한 말로 하면 결국 이런 건데, 뭐 편미분 x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편미분 y라고 부릅니다. 뭔가 이상한 뭐 편미분, 뭔가 고등 수학에서 나오던 그 되게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쨌든 뭐 공식을 사람이 풀 필요 없이 뭐 식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고, 그 결과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ddx라고 하는 거는 요 스크린에 있는 픽셀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만약에 계산하는 기준은 일단 2x2예요. 즉 픽셀 4개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뭐 인저 픽셀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자, 뭐 얘도 그래요. ddx든 ddy든 어쨌든 이제 2x2 블럭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옆에 있는 픽셀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자, 그 차이가 없다면,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차이가 별로 없다면,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1이 돼요. 근데 그 차이에도 일종의 순서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옆으로 비교를 했는데 뭐 이쪽이 너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뭐 1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너무 더 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량에 따라 가지고 그 픽셀의 그런 화면상의 뭐 명도나 채도나 그런 것들의 그런 변화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없다면은 0에 수렴하고 변화가 크면은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제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x랑 y의 차이는 결국 방향이에요. 가로로 비교를 했었을 때 변화량을 비교하거나 세로로 비교했었을 때 변화량을 비교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x랑 y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 가로 방향으로 이제 변화했었을 때 이제 그런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 방향의 그라디언트인데, 얘는 뭐 세로 값이 뭐 별로 잘 보이지 않네요. 뭐 어쨌든 변화는 있습니다. 뭐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는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x랑 y에 대한 요 변화량 값을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요 뒤에다가 length 함수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x랑 y, 이게 이제 그 원기둥이어가지고 세로 변화량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모델의 형태가 그 실린더일 때는 가로로 곡률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세로로는 딱히 꺾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구체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구체로 봤을 때가 좀 더 잘 보이네요. 이렇게 x 방향에 대한 변화량과 y 방향에 대한 변화량을 구했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맥시멈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이냐? 이게 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게 어쨌든 그런 화면의 그런 픽셀의 변화량이 그 멀리 있으면은 오브젝트가 작아지면서 찍어야 될 수 있는 픽셀의 개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얘가 이제 많이 꺾여 있지 않다라고 판정을 해가지고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평탄화가 되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픽셀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면이 꺾여 있으면 꺾여 있을수록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점점 이렇게 보이죠. 이제 가운데에는 어둡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제 밝다라는 요런 기울기랑 꺾임에 따른 요런 변화량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렇게 구했으면은 자,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자, 먼저 새츄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뭐 너무 가까이 갔었을 때 뭐 음수로 빠질 일은 없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찌꺼기 값을 좀 막기 위해서 새츄레이트로 먼저 0과 1로 포화 상태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무아래 값 있죠. 요 무아래 값 여기에다가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즉 A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알파를 이용을 해서 이제 검은색이 가까울수록 A를 보여주고 이제 흰색이 가까울수록 B를 보여주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넣고요. 자, 가운데 쪽이 거리가 가깝고 가운데일수록 이제 검은색이 가까워지고 멀면 멀수록 흰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에다가 이 무아래 원본을 넣고요. B에다가는 그냥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보이지 말라는 거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냥 흰색으로 되니까 얘랑 요 1값이랑 곱하기를 하면 그냥 뭐 원본 텍스처가 등장하는 거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A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무아래를 방지한 그런 블렌딩된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이는 거죠. 이렇게 멀면 좀 슥하고 옅어지는 거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시 재등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보이고요. 멀면 멀수록 좀 더 이제 덜 보이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거리에 따라 가지고 너무 확확 없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좀 적정 거리에서는 좀 그래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너무 확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 맥스 값 있죠. 여기에다가 살짝 빼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빼는데 여기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LED 뭐 스타트 페이드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LOD 페이드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과 좀 빼주고요. 자, 먼저 여기서 좀 빼볼게요. 한 0.1, 0.2 네, 이렇게 좀 빼왔습니다. 자, 이렇게 빼고 먼저 이렇게 새츄레이트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 러프로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되게 명료하게 확 보이다가 좀 특정 거리로 빠졌을 때 딱 흰색으로 될 수 있도록 기존보단 좀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가까이 갔었을 때 조금 더 확 보이는 느낌이 있죠. 요게 저게 없으면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옅은 느낌이 들 텐데 빼서 조금 더 명료하게 만들어준 것 뿐이고요. 네, 이렇게 조금 더 명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만들어 봤고, 자, 근데 이렇게 그 좀 완화를 시켰다라고는 하지만 요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좀 우다다닥 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걸 영어로 일단 좀 되돌려 보고요. 페이드 스타트를 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봅니다. LED 페이드 엔드라고 해볼게요. LED 페이드 엔드라고 하라고 그러고 한번 일단 아무 값이나 넣어볼게요. 그냥 5 한번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요거를 이제 또 서브트랙트 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좀 중요한데 백이라서, 그래서 엔드 값을 A로 넣고 요 스타트를 요 B에다가 좀 넣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을 좀 나누기를 해줄 겁니다. 나누기도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 두 개 뺀 값을 나눠서 요 세츄레이트에다가 다시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훨씬 더 투두둑 튀는 듯한 느낌이 덜 하고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전광판 무화라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실제 눈으로도 좀 보이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 무화라가 중간에 도드라지는 건 뭐 전광판이란 느낌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요 값을 뭐 좀 더 조정을 해서 뭐 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말 가까이 갔었을 때는 잘 보이다가 좀 거리가 좀 더 멀어졌었을 때는 좀 이렇게 덜 보이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 녀석은 일종의 그 결국 이제 페이드 인 아웃에 대한 그런 거리값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 넣어 주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대략 이렇습니다. 자 여기 데스모스에 한번 써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쉐이더에서 일단 만든 요 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C라고 보고 요걸 이제 D라고 본다면은 이제 D 빼기 C를 한 값을 가지고 이제 요 C, 뭐 C라고 하면 뭐 다른 값이랑 이제 뺀 값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C 값이랑 다시 이제 나눗셈을 했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거리값이 나온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가까이 갔었을 때는 이제 보이는 값이 되지만 멀었을 때는 이제 좀 안 보이는 특정 거리값을 기준으로 보였다 말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동작을 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자 여기는 이제 여기 3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D 빼기 C를 하면은 이제 2.99가 나오죠. 요 3 빼기 0.01을 했었을 때 요 2.99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누기로 요 C를 그대로 한 번 더 나누기를 해주는 거죠. 이 C를 했었을 텐데, 사실 저도 스포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잘 아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눗셈을 했었을 때 이제 이렇게 299, 어떻게 보면 그 2.99에 해당하는 요 소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소수 자리를 떼버리고 갑자기 정수 단위로 299가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자, 요게 보통 소수와 소수를 나누기를 했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환이 되거든요. 자 해서 여기서 먼저 요 3 나누기 0.01을 했었을 때 2.99가 나오죠. 3 나누기 0.1 했었을 때 2.99가 나오는데, 이제 요 2.99 나누기 이제 요 C를 한 번 더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0.01을 나누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나눗셈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제 100분의 299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 나누기 이제 100분의 뭐 1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요 100분율은 이제 요 분수에서 요 100은 똑같으니까 이제 요거끼리 그냥 나눠버렸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이제 299 나누기 이제 1이 되었을 때 뭐 299를 1로 나눠봐야 어차피 299가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299, 그래서 2.99 나누기 0.01을 했었을 때 이제 299가 되면서 이제 그 C랑 D 사이에 요 거리값이 이제 요 그냥 그 뭐냐 한 자릿수로만 계산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좀 미터 단위로 계산이 되는 것이, 그 언리얼 엔진에서는 어차피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적당히 그 거리값이 계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당히 이게 이제 스윽하고 무난히 잘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된 값을 가지고 요 컬러 값이랑 곱셈을 하면은 이제 텍스처 상태가 아니어서 뭐 민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가 따로 민맵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요 DDX랑 DDY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민맵이 있는 것 마냥 거리 값에 따라서 적당히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까지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 뭐냐 이제 요거 그 재질감을 한번 내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부터 이제 재질감을 내기 위한 작업만 잘 들어가면 돼요. 자, 근데 요 전광판은 일종의 그 발광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먼저 디바이드를 이용을 해서 아이 어댑션이라고 하는 걸 꺼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장면의 그 익스포저 노출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장면의 노출값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하더라도 즉 장면의 밝기 변동이 좀 있더라도 항상 고정적인 밝기를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 이펙터들도 많이 하고 배경에 들어가는 이미시브를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미시브 컬러에 집어넣어서 좀 바꿔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일 텐데 요거는 요 베이스 컬러 때문에 일단 저렇게 보이는 거니까 베이스 컬러를 일단 검색으로 만들고 발광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그림자가 등지는 쪽에서도 어두워 보이지 않고 균일한 밝기를 앞이나 뒤나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러프니스를 뭐 0.1쯤으로 해서 좀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매끈한 포인트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네. 어쨌든 요 전광판 바깥쪽은 좀 매끈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도 1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비금속이지만 이제 정면이든 측면이든 반사율이 굉장히 쨍하게 팍 하고 치고 올라와라 라고 좀 더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프레넬 함수를 쓸 건데 즉 관찰자 시점 기준으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제 반투명한 그 전광판의 두께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그 LOD 다이오드가 안 보이고 주변을 더 반사하는 듯한 느낌처럼 만들고 가운데에서만 전광판 효과가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은 얘는 가쪽이나 정면이나 모두 다 동등한 밝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레이어 그 전광판의 투명층과 안에 LED층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느낌은 좀 덜 들죠. 그래서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닷을 꺼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멀을 꺼냅니다. 버텍스 노멀 월드 스페이스. 이제 뭐 픽셀 노멀 그러니까 얘가 뭐 노멀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뭔가 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픽셀 노멀은 여기에 입력된 거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버텍스 노멀만 있으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노멀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카메라 벡터 월드 스페이스 이제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그런 어떤 좌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벡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닷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 보는 그 프레넬이 나오죠. 가장자리 쪽은 어둡고 가운데가 밝은 듯한 느낌. 이게 프레넬 함수를 써도 되지만 얘는 익스포넨트 인이라는 거랑 베이스 리프렉트 프랙션 인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즉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계산이 더 들어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쓰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츄레이트를 먼저 이용을 해서 가장자리 쪽이 근데 실제로는 0이지만 그래도 높아지면 한번 더 0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제곱을 좀 해줍니다. 그럼 이제 가장자리 쪽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요거를 가지고 요거가 곱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면은 이제 밝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죠. 이거를 다시 요 아이 어댑션이랑 나누기를 해줍니다. 이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런 반투명한 그런 전광판의 투명 창 때문에 이제 주변을 더 많이 반사하면서 LED는 좀 안 보이는 거고
정면으로 올수록 더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거를 좀 더 그런 굴절률이라 그래야 될까요? 두께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늘리고 싶으면은 세제곱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네, 보다 깊은 느낌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전광판 쉐이더를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캐릭터로 뛰어 당겨 볼게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가 잘 반사가 되어 보이기도 하면서 이제 네, 관찰자 시점에 따라서 항상 측면만 이제 전광판이 잘 안 보이고 정면 기준으로만 잘 보이고 가까이 가면 이제 다이오드가 보이고 이제 멀리 가면은 이제 약간 무아래가 쓱 하고 일어났다가 이제 그냥 전광판만 잘 보이게 되고 예, 이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전광판이 사사사사삭 하고 바뀌는 효과도 잘 들어가 있고 광택도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광판 쉐이더를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바꿔보자. 뭐 하나는 아니고 네, 여기 이제 로테이션 스피드 넣었고 사인 디바이드 넣었고 하니까 이제 네, 뭐 요것도 그 감속 가속을 좀 더 확 넣고 싶다면은 차라리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취향에 따라서 여기서 에이지 스피드 하고 뭐 한 2 일단 기본값으로 2를 넣고 그리고 이렇게 대체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 이거를 인스턴스로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생성하고 집어 넣어준 다음에 이 인스턴스를 열고 여기서 에이지 스피드 요거를 뭐 5쯤을 하면은 빠르게 이제 감속을 하는 거죠. 빠르게 감속하고 그리고 애초에 로테이트 스피드를 좀 더 떨구면 여기서 이제 감속을 훨씬 더 빠르게 하면은 한 30쯤을 해볼까요? 돌 때 파파파파팍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돌겠죠. 파파파파팍 하고 돌죠. 이제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 스피드를 낮추면은 10초에 한 번 반 바퀴 도는 느낌이 드는데 에이지 스피드는 30이니까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타다다다닥 하고 돌고 한 10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뭐 10초 가까이 머물러 있다가 또 여기서 타다다다다닥 하고 바뀌고 그래서 뭐 사인 디바이드를 20으로 나누면은 타락 하고 돌겠죠. 타락 하고 돌고 그죠. 여기서 또 뭐 로테이트 스피드를 뭐 0.3으로 하면 좀 더 빨리 돌겠죠. 주기가 빠른 거죠. 여기서 타락 돌고 타락 돌고 여기서 뭐 에이지 스피드를 뭐 만약에 한 10으로 하면은 좀 더 천천히 아니면 여기서 3으로 하면 더 천천히 돌겠죠. 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취향껏 바꿔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간판 쉐이더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네, 요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는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런 데다가 한 번쯤 넣어서 적용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사이파이 계열로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실 일이 있다 아니면 현대물이다 하면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 조금 더 이쁘게 반응하는 뭐 그런 간판으로 뭐 탈바꿈 시켜도 좋고 뭐 여러모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튜토리얼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른 재미난 튜토리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